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태국이라고 합니다. 약물이 치료제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이 창조적이지 않고 그 반대로 파괴적이기 때문입니다. 약에 대해서 좀 과한 표현일까요? 아니, 약물이라는 그 화학물질에 굳이 창조니 파괴니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붙일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매 순간 에너지를 생산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인체의 장기나 개체의 어떤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즉 세포 단위에서부터 장기 및 기관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생리적 작용들은 모두 한 개체의 창조적 활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물이라는 것이 그런 창조적 활동을 촉진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억제할까요? 모든 약물은 객관적인 물질의 차원이지만 각기 나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작용제, 아고니스트와 길항제, 안타고니스트로 나뉘어집니다. 작용제로서 작용하는 약물은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촉진해 줍니다. 길항제로서 작용하는 약물은 생리적인 프로세스를 억제하거나 차단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약물은 길항제, 즉 억제제이거나 차단제로서 파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한번 살펴볼까요? 약리학적으로 고혈압 약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등등 전문 용어라 어렵겠지만 이름만 보아도 창조적 작용을 하는지 파괴적인 작용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려고 처방하는 대표적인 고지혈증 약물로 스타틴 제제가 있습니다. 스타틴도 역시 인체의 콜레스테롤 생합성 효소인 HMG-CoA 환원 효소, 그것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서양의학을 주류의학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항생제, 항생제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항생제는 어떤 약인가요? 세균을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이죠. 그리고 또 만병의 황제라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할 자신감을 부추겼던 그 항암제라는 약물은 어떤 약인가요? 암세포를 죽이거나 억제하는 약이죠. 물론 신체의 내외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균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바로 치유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균이나 암에 의해서 손상된 신체 조직을 복구하는 것은, 즉 치유를 창조하고 건강을 창조하는 것은 약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내재된 면역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약물이 다 파괴적이거나 억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약물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약 말고도 많습니다. 몸이 아닌 정신과 마음에 쓰는 약도 한번 보실까요? 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용제, 약 이름 앞에 대항할 항, 영어로는 안티가 붙습니다. 약물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격적이고 억제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약이 사람을 죽인다, 약 먹으면 안 된다와 같은 그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책의 저자들은 약물 과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99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미국에서 연간 10만여 명이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은 심장병이고요. 두 번째는 암, 세 번째는 뇌졸중이었는데요. 약물 부작용이 네 번째 사망 원인에 그 순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의사인 저로서도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만 안타깝지만 사실이 그러하네요. 그럼 약 말고 진정 치료제라 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약처럼 파괴적인 기능이 아닌 창조적인 기능을 지닌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먹는 것 중에서 찾아볼까요?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식이죠. 우리가 음식을 왜 먹는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몸속에서 소화와 대사 과정을 거쳐 모든 세포들이 생존하고 새로 태어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재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체는 음식 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음식은 창조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 정부 기관이 있지요. 식약처는 우리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기관입니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먹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식품, 기능성 식품, 그리고 의약품이 그것입니다. 건강관리나 치료제로서 사용되는 이 세 가지를 식약처의 규제 정도로 그 위계를 정한다면 약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그 아래에 기능성 식품이 있고 그 아래에 또 식품이 있습니다. 안전성 수준을 따지면 식품, 기능성 식품, 약 순서로 안전하겠죠. 반대로 부작용 위험을 따지면 거꾸로 약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은 면허를 지닌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생리기능에 촉진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약은 인체의 억제적이고 파괴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약은 치료제가 될 수 없고 음식, 식품과 기능성 식품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약에는 창조성이 없어서 치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현대의 의약품처럼 화학약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약이라고 하면 거의 약초였죠. 약초에 비하면 지금의 화학의약품은 더욱더 파괴적이고 창조적인 기능은 훨씬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치료제, 진정한 치유를 원한다면 음식에서 먼저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약은 낄 때가 아니죠.